왼손은 양요? 왼손은 오른손은 음양이 잘 부딪히면 음양상박위지신야라 신명이라고 그러자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 우리를 신명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양 뭐 여러 개, 남자는 양, 여자는 낮은 거는 높은 거는 물은 양. 예, 물은 흐르니까 양적이기도 하죠. 얼음보다는. 그렇죠? 얼음에 비교하면 물은 양적이지만 비교적 물과 불을 비교한다면 물은 불은.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성, 태극, 무국, 하늘님, 에덴의 동산, 그러한 우리들의 원을 상징하는 이러한 원이 우리 의학의 문에, 이제 우리 한의과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지난 시간에 명분도 얘기했지만 의학 입문이라는 데 가보면 처음에 동그란 원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극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탐욕과 뭐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세 가지 독은 우리들의 모든 만병, 번뇌의 근원인데, 우리 의학에문에도요, 욕심과 분노를 버리면 침체된 질병이 대번에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한의학과 불교와 똑같은 점입니다. 대신에 한의학에서는 탐욕하고 분노만 있지 어리석음이 없어. 어리석음요. 예, 탐진치 할 때 치심이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네. 네, 탐진치. 어리석을 진짜. 여기다가 뭘 쓰죠? 여기다가 알지자도 쓰기도 하고 뭐 의심 의자도 쓰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사실은 백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음을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데요, 치매증이나 걸리면 어리석음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욕심과 분노를, 그러니까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사량분별지가 생기는 걸 일체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꾸 궁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량분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치매증이 가장 무섭긴 하지만은 알고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원한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총을, 칼을 들고 욕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활하게 남을 사기를 치고 하는 것들도 다 치심에 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탐진치 삼독 중에서 가장 해독이 심한 것이 욕심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은 치심 중에서도 사실은요, 우리가 제일 끊기 어려운 것이 사량분별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이 생각이 전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우리들의 욕심과 분노를 이루기 위한 자기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모든 우리 선사들이 사량분별지를 버려라. 너무 실제로 생각사자 하나를요, 중앙토에다가 넣어가지고 오행상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행상에. 그래서 이 전 세계 철학자 여러분들, 생각하기 좋아하는 분들, 과거의 기억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 사실은 저 생각을 탁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설 거사께서는 항상 사량야시 허부부라 깔아드려서, 사량을 해서 통박을 굴리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 저도 이렇게 많은 말을 떠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아는 거 많이 짓거리지만요, 사실은 이 아는 것이 행동으로 사실 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만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지난번에 뭐 대학교 몇 번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자살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는데, 어린아이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혹은
혹은 더 나아가서 공자님 말씀대로 좋아하는 거는 즐기는 것만 못하다.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게끔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의 할 일이고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고 종교인이 할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고사에 나왔는데 허리가 곱고 못생긴 추남자가 있었는데 여자들이 한 번만 붙었다 하면 아무도 안 떨어지려고 한대요. 멀쩡한 잘생긴 미남자의 본처가 되느니 이 남자의 나는 첩이 되겠다고 그런대요. 왜? 그분한테 가면 평화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몸매 생김새는 별거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를 색으로서 본다든가 나를 형상으로 본다든가 또 목소리 좀 좋다고 남 홀리는 목소리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도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 한번 바르겠으면 그것이 정기가 작용하면 적도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불환금정기라 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불환금정기라 이런 약명도 있고 양정직 적자지라 정기를 기르면은 바로 양정직이라 깔아드리겠습니다. 정기를 배양하면 적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서 어리석을 진짜 쓸데없는 의심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서 말이죠. 의혹하는 마음, 부처도 제수할 수 없는 것이 여우 귀신 같은 거 의혹하는 귀신이랍니다. 이런 건 전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삿된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 입문에 보면요, 의학이면 참머리에 보면 탐욕과 분노를 벗어놓으면 모든 질병이 대번에 치료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하나를 더 쳐가지고 탐, 진, 치 삼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치심이라는 거 뭐냐? 전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너무 우리 생각에다가 비중을 두지 마시고 쟤는 생각이 깊어, 쟤는 생각이 얕어, 얕고 깊고 간에 욕심을 해결하기 위한 통박을 굴리는 거라면 다 어리석음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오행의 균형을 건강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기가 빠진 치, 수, 화, 풍을 얘기했지만 오행에는 금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한여름에 해당하는 5가지 기운의 균형이 맞으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도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김원경이 10명을 봤는데도 10명 전부 둘째 발가락에 있는 이 뇌정렬을 치료를 했다. 근데 한 사람은 눈이고 한 사람은 두통이고 한 사람은 어깨가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오행 중에 목기하고 화기는 세고 토기하고 금기하고 수기가 없어서 오기 때문에 병명도 다르고 증상도 달라도 똑같은 침으로 치료하는 게 있고 똑같은 두통인데 전부 10사람 침을 제가 다르게 놓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앞으로는 질병이 왔을 적에 자꾸 병명 생각하고 그거 어디가 이렇게 엑스레이상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내가 몸이 어떤 균형으로 되어 있는지, 내가 좀 풍기가 많은지 화기가 많은지 살이 쪘는지 뱃살 말랐는지 몸이 찬지 요걸 먼저 보면 음식 선택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침 선택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못 고치는 병도 없다고라는 것도 맞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고친다 소리도 못하고, 왜냐면 균형은 이그러진 건 알겠는데 그걸 잡아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행의 균형을 잡아주는 우리들의 치료법을 삼부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오행이나 음양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천하의 늘비한 우리 유식합, 소위 통박 잘 굴리는 사람들,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번 머릿속에 박힌 거는 절대로 안 잊어먹는 절대주의자들이거든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떤 기운이 센지, 어떤 기운이 허한지,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이 잘 걸리는지, 악셀레타가 잘 밟아줘서 잘 속도가 나는지, 브레이크는 정상적인지, 기름은 적당히 좀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아무리 자동차 가져와도 50km 달리면 기름 넣고 50km 달리면 기름 넣고 그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걸 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난 겨울에 학생들을 모시고 전국토 종교 봉사활동하다가 완전히 기운이 깔아지고 막 헛기침이 나오는데 거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 젊은 학생들하고 새벽 1시까지 생맥주 마시면서 잔소리 좀 했더니 과보를 받아가지고 두통이 와가지고 이제는 뭐 두통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조금만 화장실 가서 항문에다 힘만 주려도 여기가 막 뻗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오기는 쉬어도 낫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이 허증인지 아니면 내가 변비가 있어가지고 열이 많아서 오는 실증인지, 그 다음에 병이 아무래도 피부에 오는 거는 껍데기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속에 있는 병인지 병이 표리에 있는지, 그러니까 표피에 있는지, 표피에 있는 건 대부분 발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말들을 안 들으세요. 10명 가르쳐드리면 한 9명은 다 실패합니다. 피부병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려다가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열이면 7, 8은 간지러운데 간지러운 열이 나가려고 지금 피부에서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나가게 해줘야지, 땀으로 나가게 해줘야지. 이거를 자꾸 연고로 바르고 집어넣고 찬약을 먹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가라앉지만 몇 년 있으면 또 재발하고 그러거든. 뿌리를 안 뽑아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땀을 좀 내십시오. 그럼 막 얼굴이 좀 처음에는 좀 불쾌해지고 힘들더라도, 이게 어린애들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강보에다가 홍역 걸린 애들 갖다가 꽁꽁 싸가지고 손으로 못 굽게 해가지고 땀을 확 낸 다음에 또 한 번 뜨거운 죽을, 음양죽을 만들어서 뜨거운 죽에다 찬죽 넣어가지고 찬 물을 넣어가지고서 한 번 더 땀을 내게 해서 이걸 발산을 시키면 한두 번은 엄청 고생해도 없어지거든요. 저 스페인에서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태어나서부터 12살까지 그냥 막 온몸이 그냥 볼 수도 없이 그냥 망가진 어린애,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너 정말 이대로 일생 살을래? 어떻게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하고 땀을 내고 그 음양죽 마시라, 뜨거운 죽 마시라. 한 6개월 고생하고 얼굴이 막 부하고 고생하더니 나중에 사진 보내왔다니까요. 깨끗해져가지고. 병이 표피에 있으면 발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속으로 들여보내면요, 그래서 표피에 있는 열독이 장부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좀 허한 건지 좀 실한 건지 병이 표피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가장 특징 음양관 같은 거, 예?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몸이 무거운지 너무 가벼서 뜨는지 음양 같은 거,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찬지 더운지.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8가지 8대 강령은요, 허실, 표리, 음양, 한열,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병을 낫겠지? 그거는 요거를 저희들이 잘 봤기 때문이고, 왜 이렇게 안 낫지? 그러면 이게 막 변화가 극심하거나 혹은 조율을 잘못 시켜줬거나 그런 거예요. 천하 없는 어려운 질병을 앓고 계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손을 댄 보살님 안녕하시죠? 간암에다가 이게 전혀 폐암에서 임파선까지도 왔는데 음양을 봐서 허실을 보니까 요 자리가 맞겠구나. 운이 좋으신 분이죠. 마침 거기에 드러났으니까.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좀 몰랑몰랑해지더니 그 다음 날은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명에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는 허실과 표리, 음양, 한열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되는 우리들의 삼부열이라고 하는 조금 고차원적인 우리들의 공부는요, 사실상 우리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면 구태여 한방치료 양방치료 받지 않아도, 지난번에 보니까 산에 가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 실천하면서 계신 분들, 암나는 분들이 뭐 부지기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앤다는 것, 특히 이 어리석음, 이 탐진치, 이 치심에 대해서는 양 해석들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 의심, 알지자가 좀 잘못해서 이 치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탐진치의 3독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치매증 걸린 사람들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고 욕심 자체가, 분노 자체가 어리석음을 부릅니다. 왜? 요거를 어떻게든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누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성취시키기 위해서 너무 잔머리를 굴린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나 불교에서는 생각하는 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없으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정사, 아주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가지 요리 시간입니다. 가지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태까지 어려운 얘기했지만 이제 실제 보면서 생각하죠. 가지는 뚱뚱한 사람에게 좋겠어요? 마른 사람에게 좋겠어요? 마른 사람에게 좋습니다. 마른 사람에게요? 자, 가지 약성가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우리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써있나? 가자 써주세요. 예, 가자, 우리 가지 약성가. 외웠어요? 정말요? 야, 어젯밤에 잠 안 잤네, 그러면. 나는 외웠다가 까먹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손가락 사이에 식물과 동물 손가락 사이는 경혈에 웬만한 치료법이 다 있어요. 저는 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듣질 않더라고, 듣지라고. 우리 한의학계에서도 한동안 완전히 잠적되었던 사암치법 제가 살짝 들어 올리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저는 아주 쥐잡아 놓듯이 잡아 놓으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전 한의사들의 4분의 3이 사암치법을 의지합니다. 제가 84년도 12월 25일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에 사암침 모르는 한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앞으로 삼보혈과 약성가를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없도록 저는 하고 싶어요. 조금 어려워도 이제는 조금 공부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반야심경,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공부하는 심정으로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순 요리 가지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동의보감 소설에 나왔고 여러분들 허준 드라마에 나왔던 8가지 의사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의사를 살펴보면 첫째는 최고 가는 의사를 뭐라고 그랬죠? 심의라고 그랬습니다. 심의.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심의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유심적으로 봤어요. 마음적으로 봤어요. 이거 어렵죠. 우리 한의사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환자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나요? 환자를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보나요? 여러분들 그 허준 드라마 볼 적에 그 선생님께서 제자한테 얘기할 적에 환자를 불쌍한 마음으로 봐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봐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비는 그 자체가 약이니까. 그래서 우리 대자대비 여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 세상을 다 내가 책임지고 이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예수님이나 대자대비한 마음은 그 자체가 의약, 바로 그 자체가 의사, 그 자체가 바로 치료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러고 한 번은 비행기 타고 저기 그 뉴질랜드 가는데 그냥 비행기 안에서 여기 의사 있으면 나오라, 여기 의사 있으면 나오라. 영어로 하는데 뭐 그런 말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치적 왔더니 세상에 일본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게 저 뉴질랜드 아주머니인데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뭐 빈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맥을 보는 순간 참 오른손으로 보면 안 되지. 제가요 가끔가다 오른손으로 환자를 딱 보면 힘이 축 빠져요. 그냥 무슨 중풍을 해서 어떤 손이 막 고봐요 막. 왜냐하면 이게 이쪽의 기운이요 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봤는데 이 호주 아줌마, 뉴질랜드 아줌마가 완전히 그냥 심장 맥이 뭐 한 120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지금 헤어지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 남자하고 헤어지고 가는구나. 속으로는 짐작을 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죠. 뻔하죠 뭐. 이게 아마 헤어지기 전에 아마 엄청나게 울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그 기압 속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온몸이 저거는데 침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침을 안 가지고 간 거. 그래가지고 침을
어디 뭐 핀을 어디서 꺼낼 수도 없어요. 침은 저 비행기 밑에다 넣어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압으로 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비행기 타는 내내 지압을 해갖고 막 손톱으로 꼬집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조금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손만 한번 씩 흔들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쓰러져가지고 호텔에 그때 저 초대받아서 갔을 텐데, 뉴질랜드가 아니라 호주로군요. 브리스베인이라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사실은요 딱 거기서 떨어지자마자 아무것도 못 먹고 사흘을 누워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사흘 후에 귀가 멀어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왼쪽 귀가 어두워요. 남 지금 이명증 귀 고쳐준 사람은 수백 사람 수천 사람인데 제가 제 귀를 잘 못 고쳐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내 몸 도살이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타행을 하겠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힘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기쯤 가갖고 요건 우리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약의. 예? 우리는 이 가지 같은 거 잘 안 쓰죠. 요거보다 좀 독한 걸 잘 쓰는 거니까. 그런데 약이라는 건 잘못 쓰면 뭐죠? 곧 이것이 독입니다. 독. 근데 여러분들의 몫이, 우리 주부들의 몫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는 식의거든요. 식의. 그러니까 가지는 무조건 좋다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착각하셨을 텐데요. 가만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달짝지근하고 이것도 참해요. 그럼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여기 여상포라, 여자들의 자궁을 상하게 한대요. 가지가. 그러니까 몸이 냉한 여성들이 임신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지는 감안한데 전시로라,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노자는 왜 갑자기 작게 쓴 거예요? 이거 아까 잘못 썼군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삼시충이 공부하다가 없어진대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 웬만한 중생들은요 몸에 삼시충 같은 이 벌레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를 뭐 요새 말로는 뭐 어떤 책에서는 뭐 폐결핵균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이 전시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이제 전염병은 전염인데 사람이 죽으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는 벌레가 있어요. 그만큼 가지가 또 신기한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충이라고 하는 이 벌레 일종의 기생충병을 없애준대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먹으면 기운을 너무 동하게 하니까 사실상 몸이 마르고 냉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를 잘 삶아서 미끌미끌하게 해서 드시는 건 좀 좋지만은 가지를 그냥 생으로 굽는다든가 부치기로 한다든가 딱딱하게 드시는 건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가지 좋아, 가지나물 좋아 그러지만 가지를 묻혀서 삶아가지고 미끌미끌하게 먹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보통 가지를 요새 많은 양식집에서도 생으로 해갖고 고소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저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대신에 가지가 얼마나 좋으냐,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함부로 명상으로도 잡을 수 없는 소위 전시충뿐이 아니라 삼시충이라고 하는 신기한 벌레들이 있는데 이 벌레들은 명상을 하면서 없어지는 벌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시충을 다 잡은 명상가는 이미 도를 거의 깨달은지게 간 사람만 잡아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가지가 그런 일도 해주네요. 그러나 일단 마르고 냉한 사람에게는 일단은 가지를 삶아서 묻혀서 미끌미끌하게 먹어야지 가지 부쳐서 먹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가지가 여러분들 유행하고 있고 더군다나 가지가 갖고 있는 색깔은 비교적 보라 색깔이거든요. 약 한 90%, 95% 이상은 가지 색깔이 보라 색깔이거든요. 보라 색깔이요. 그래서 가지 색깔이 갖고 있는 이 보라 색깔은요 여러분들 기억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같은 꽃이라도 도라지 꽃이 흰 꽃하고 보라색 꽃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보라색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심포, 그 다음에 담경락의 색깔이 보라 색깔인데, 자, 요거를 이제 재미있게 분석을 해보면 심포경락이라는 것은 목기와 화기가
들어가 있는 경락입니다. 족상 담경도 화기와 목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은 청색이요, 빨간 거는 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해지면 보라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물은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담경락을 강화시켜주고, 가운데 손가락 올라는 기억의 저장 중추, 기억의 저장 중추에 해당하는, 우리 중추에는 뇌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들의 기억 저장 능력을 하고 있는 심보경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뚱열 체질에게 가지고서 주게 되면 머리도 좋아지고 약간의 다이어트 식품도 되고,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뚱냉 체질, 뚱열 체질 중에서 뚱냉 체질은 요게 약간 차갑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부담스럽지만은 대체적으로 뚱열 체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뚱뚱하면서도 열이 많다, 그런 경우에 수험생이다, 그럴 적에 이 심포 경락을 여러분들이 강화시켜주는 보라색깔의 가지를 제가 이 여름에 여러분들 공부에 지친 우리 수험생들, 뚱뚱하고 열이 있는 우리 아들, 딸, 여러분들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권유해서 가지 부침 정도로 해결을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뚱뚱하고 열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묻혀가지고 하지 말고, 특히 여성들은 아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르고 냉한 사람들 가지 잡수게 되면 여상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들의 자궁을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차제 한번 뭐든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음양고를 잘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조금 공부한다 말하는데 이왕에 내친 김에 우리 공부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 가지 술이 많은데 이 술을 보통 푸는 것 중에 최고 가는 것은 뭐죠? 술병 치료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갈근. 예, 여러분들 칡즙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 술병을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데, 이 술을 치료하는데도 술에도 분명히 음량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술이라도 맥주와 막 극단적으로 해서 꼬량주, 중국에서 오는 그런 꼬량주라고 극단적으로 비교해 볼 적에 칡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여기 약성가가 있어가지고 칡즙이 주독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꼬량주나 소주나 양주나 좀 독한 술을 치료하는 것이 칡즙이지, 맥주를 잡수는데 칡즙을 잡수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음량을 가려서 이 주독을 풀어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다 하더라도 우선 여기다가 몇 가지 주독을 풀어주는 약성가 세 사람이 하나씩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근 하나 써주시고, 거기 기억나는 것 중에서 자, 여기다가 미리 제가 여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시키니까 지금 눈이 막 당황해 죽으려고 합니다. 저는 절대 미리 짜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나와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옆에다 놔두고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선을 하나를, 요거 하나가 그어 있는데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공부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 타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넣기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들의 공부라는 것은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다. 암기 주입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암기 주입식으로 하면 되고 뭐든지 경험과 음량관으로 간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자, 음량관의 기초문제. 통통한 사람은 피자를 마요네즈와 참기름에 발라 먹으면 좋다. X입니까? O입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냈느냐 하지만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는 또 머리가 아리송해질 겁니다. 두 번째, 마른 남편에게 소주와 노가리포와 더덕구이 및 생마늘을 곁들이면 좋다. X입니까? O입니까? 왜 X일까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른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예, 노가리는 말랐죠. 생마늘도 열이 있죠. 소주에다가, 예? 차라리 조금
좋은 술, 느끼한 술을 좀 드시지. 정종을 드시지. 막걸리를 드시지. 혹시 열이 많으면 맥주는 한 잔 드시지. 왜 소주나 꼬량주나 양주를 드시는지. 여기 또 음량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고단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음량 문제. 예. 거만한 아이에게는 칭찬보다 오히려 꾸지람이 약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오죠. 왜냐하면 거만한 애는 기가 너무 내려다보고 얕잡아 보니까 오히려 이런 애는 철복을 시켜가지고서 오히려 꾸지람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뭐 혼내는 것은 뭐 매를 드는 것은 무조건 독이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가볼까요 이제.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가 추상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았지만요, 사실은요 그런 것이 익숙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막 탄력성 있게 되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는 에어컨 바람은 위로 하게 하고 히터 바람은 다리 쪽으로 해서 따뜻하게 아래는 하고 머리는 차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제발 아래를 차게 하고 위에서는 히터 나오는 강당 없애주세요. 전라북도 모 농장에서 돼지 치는 분이 바닥에다가 온도를 깔아줬더니 세상에 두한조기를 실천해줬더니 돼지 콜레라가 싸그리 없어졌대요. 제가 옛날에 8년 전 10년 전에 외국 나가기 전에 들었던 소식입니다. 두한조기를 응용하는 것은 도처에 지금 필요한데, 여러분들 음식 드실 적에 먼저 찬 거부터 드지 마세요. 뜨거운 거 들고 나중에 찬 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뜨거운 건 올라오고 찬 건 내려가니까 저절로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식의로 가는 길 음식으로서 조절하고 환경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하면 거꾸로 뒤집어지면 여러분들은 머리는 덥게 하고 아래는 차게 하면 이것이 살의지요. 사람을 죽이는 의사죠. 근데 지구상에 지금 전부 그래요. 특히 미국 사람, 저도 이제 외국 갔다 오고 그럴 텐데 가보면 맨날 얼음 냉수 그냥 줄기차게 내놔요. 우리나라도 뜨거운 물 내놓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행히 요새는 어디 가든지 이 온냉수구가 있어서 참 음양탕 먹기 최고로 좋은 나라고, 여관만 가도 방 안에도 탁 음양탕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뜨거운 걸로 차 끓여 먹으라고 해놨지만 잘만 응용하면 여러분들은 전국 어디를 다니나 이제 음양탕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허리를 삐었을 적에 처음에 얼음찜질을 해야 된다. OX 무조건 X죠. O요? 아니 허리를 삐었는데 얼음찜질을 한다고요? 양방사고방식입니다. 열 있을 때는 얼음찜질하고 찰 때는 열찜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두한족을 원칙에 의해서 머리는 차게 배꼽 아래쪽은 따뜻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1990년도 전후에서 제가 그 미국에, 지금 그 보살님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출장 뷔페 하시는 사모님, 그때 마라톤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LA 근처에 있는 헐리우드 이 글자가 보이는 그 산 꼭대기 글자가 보이는 그 동네에 제가 잠깐 세를 들었었는데, 아파트 관리하시는 소장분이 어떤 보살님을 모시고 왔는데, 세상에 10년 동안 척추 디스크인데 좌골신경통 걸렸는데 10년 동안을 얼음찜질을 했대요. 아기를 낳아도 그쪽에서는요 어린아이 난 산모를요 얼음물에다 담근대요. 그 외국 사람은 맞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맞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선 공복에 냉수부터 끊고 얼음찜질 끊고 그 다음에 생강차, 음양탕을 드십시오. 생강차가 몸을 따뜻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침으로 우리가 한 군데를 잘 따주면 하초가 더워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줬더니요 그 한번 한 달 있다가 10년 디스크가 났었어요. 좌골신경통이. 워낙 부지런한 분이라 운동성은 좋았는데 100이면 어쩌다가 한두 분 아주 아랫도리가 더워서 허리를 차게 해야 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열이면 7, 8, 9은 허리는 제발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원칙은 뭡니까? 여기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듯이 여기 제목에 써 있잖아요. 제목. 예. 머리는 차게, 다리하고 배는 따뜻하게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재미를 풀어보는 기초문제 조금 더 나가볼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복수하면서
우리 이제 좀 전공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려운 피부 질환에는 냉수욕과 얼음찜질이 기본이다. OX. 무조건 X입니다, 여러분. 간지럽다고 차가운 곳 좀 대지 마세요. 땀을 내고 한 번 더 음양죽을 먹어서 발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피부병 치료에 금과 옥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위에서 눌러요, 위에서 눌러. 존경하는 우리 피부과, 우리 의사, 한의사, 약사 모두를 잘 치료한 여러분, 정도대로 합시다, 정도대로.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첫째는 정견이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정견. 음양관절이라고 하는 게 바른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르게 생각해야죠. 바르게 생각을 해야지. 왜 피부로 나가서 간질간질해서 여기쯤 머무르는 걸 여기로 안 내보내고 왜 집어넣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죽일 뻔했어요, 걔를요. 그리고 가을철에 홍역 비슷한 이상한 그 풀에서 접촉이 돼가지고 오는 이상한 이 피부병도요, 실제로 자꾸 바깥에서 누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할머니들이 홍역 걸린 어린아이들을 강보를 뒤집어서 발한을 시킨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변비가 있는 사람은 백혈에 뜸뜸한 효과가 있다. OX. O요. 아직도 O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체는요, 관으로 보세요. 그냥 관으로 보면 요 백혈이 제일 끄트머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물이 있어요. 우리 피페트나 혹시 스트로 같은 거 넣어보세요. 여기까지 물이 찼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보존하려면 여기를 막아줘야 돼요. 요거를 뚫어줘야 돼요. 요걸 막고 요걸 꺼내면 여기 이만큼 그대로 있죠. 예? 여기 이제 스트로라고 그래요. 스트로인데 이게 시험관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물에다가 한번 담궈 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막고 요걸 꺼내면 여기 있는 것이 물이 그대로 있죠. 근데 요 물을 없애려면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그럼 요걸 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뚫어줘야 되겠어요? 요거를 막아줘야 되겠어요? 네?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 변비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백혈을 빵꾸를 뚫어줘야 되겠어요? 백혈을 뜸을 떠줘야 되겠어요? 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출혈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좀 무식한 말로 빵꾸를 뚫는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좀 빵빵빵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어요? 뜸을 떠줘야 되겠어요? 뜸을 떠야 된다고요? 구멍을 뚫어줘야죠. 그래도 안 났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조금 잡수고 구토를 하세요. 구토. 그럼 여기가 뚫리면 여기도 뚫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변비 치료할 때 노래를 많이 불러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상식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아직도 변비가 있는 사람은 백혈에 절대로 뜸을 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사가 있는 사람은 뜸을 떠도 괜찮겠죠. 이거 보세요. 조금씩 난이도가 세지면 여러분들도 헷갈립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현미경 없이 한의학을 풀어보는 과학. 자, 잘 들어보세요. 계지라고 하는 것은 계피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지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어느 부분에 작용할까요? 1번 몸통에 작용할까요? 인체의 사지팔다리에 작용할까요?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이 팔다리가 아프면 계지를 조금씩 왜? 나무의 팔다리는 사람에도 팔다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물이 여로 일체요 천지가 여로 동군이라 옛날에 조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의 씨는 사람에게도 씨로 작용하고, 그래서 한의학이 의외로 쉬운데 이런 걸 무시하고 살아왔거든요.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당귀 뿌리는 지혈하고, 그 중에 뿌리 중에서도 머리는 지혈하고, 저 밑에 있는 당귀 수염은 파열해서 여자들 경도불순에 쓰고, 당귀 몸대가리는 보혈을 시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H2O와 약간의 염분으로 똑같이 분석되어진 눈물인데, 기뻐서 흘린 눈물과 슬퍼서 흘린 눈물, 그 둘의 성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기뻐서 흘린 눈물과 슬퍼서 흘린 눈물, 과학자들이 조사하면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나 기가 달라요. 부인이 예뻐서 남편 깨물어준 자리와 미워갖고 살짝 핥힌 자리가 똑같겠어요? 이뻐서 밤새도록 깨민 자리는 덧도 안 나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담겨 있어 그 눈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정도 예민하시다면 우리 한의학을 여러분들은 불교와 접목시키는 유심론적인 의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술 좋아하시는 주당협회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같이 고민하시는 우리 사모님, 우리 보살님 여러분, 자, 유자, 미감, 즉대귤, 이거는 큰 귤과 마찬가지인데 거의 악기에 위장에 나쁜 기운을 이렇게 싹 청소해준다는데요, 유자가. 그리고 악주밀이라 이 술의 기운을 그냥 확 눌러서 없애준다는데요. 그런데 유자가요, 뚱뚱한 사람한테는 쓰지 마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달기도 하지만 시잖아요. 신맛은 저축하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쓰지 마세요. 말라가지고 주독이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위장에 염증이 있다, 마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괴로운 증상이 있는 위궤양이나 그런 때 유자가 특효약입니다. 약간의 꿀을 섞어서 쓰시게 되면 마르고 냉한 사람들이 좋은 거고, 같은 주독이 걸렸어도 퉁퉁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안 맞습니다. 유자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더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음양을 가려 주셔야 되고, 칡즙은 갈거는 미가마니 해상안하고 감기 초기에 좋다네요. 이 상한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해열지제거든요. 눈도 맑게 해주고. 그래서 주독 온학이라 주독, 그다음에 전염병 비슷한 거, 학질 같은 거 좋다 하는데 좋은데 주독에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갈병 아니라 갈증도 없애준대요. 대체적으로 갈근은요, 조경명 위경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눈을 맑게 하는 이 내정열이라는 것과 같이 위장열을 없애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숭채라고 하는 거는 배추거든요. 배추는 숭채 감량이라, 배추는 달고 시원한데 청리극이라 아주 사람을 맑게, 그리고 이뇨작용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최고다, 끝내준다 이거예요. 언젠가도 또 얘기했죠. 학이지갈이라 기운을 싹 내려주고 갈증을 없애주고 해주식이라 주식, 우리 식독이나 주독을 없애준다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우리 술 먹고 들뜨고 쾌락에 지치고 한 마음을 가라앉혀 봅시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 풍경 달다 노래와 함께 지그시 앉아서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 마음을 청리극이라 맑고 이뇨시켜주고 이수시켜주고 갈증도 없애는 명상을 한번 해봅시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멀리서 풍경소리 들리거든 제가 이야기한 음양관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몸을 삼각형으로 하시고, 코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하시고, 혀는 입천장에다 붙이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풍경 달다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명상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